시작할게요. 네. 어, 우리 그 수업하는 거 대충 어떤 건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기대하고 대충 뭐 할 거다. 네. 뭐, CSS요? 네, CSS도 좀 배우고. 웹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인터랙티브한 웹. 네, 어서 오세요. 그 오늘 배울 건 일단 HTML이랑 CSS 문법을 배울 건데 어, 오늘 배울 거를 계속 연결해서 할 건 아니에요. 오늘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지 그 기초가 되는 언어를 이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되게 배울 것들은 일단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프로세싱이라고 그 요새 커디과 수업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기하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뭔가 그래픽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프로세싱이라는 툴인데 이거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거 아무거나 하나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랑 유사한 형태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전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룰 것들은 코딩을 해서, 그러니까 GUI로 그래픽이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표현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뭐 복잡하죠. 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 그래픽이 좀씩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래픽을 만들 때 쓰는 툴인데 이 프로세싱의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프로세싱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내 컴퓨터 상에서는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컴퓨터 안에서만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이 프로세싱을 만든 회사에서 같이 만든 게 있어요. 이제 P5JS라고 웹상에서 이런 프로세싱 같은 그 그래픽을 웹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거 위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하나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웹 서버에다가 작업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작업을 이제 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예. 그래서 자, 인터랙티브 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접속자가 페이지 안에서 상호작용 데이터 교류를 하는 동적인 웹을 이야기한다 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위키피디아를 먼저 링크를 해놨거든요. 기존의 웹페이지라고 그래서 자, 요게 위키피디아 사이트죠. 우리가 뭐 구글에서 주로 이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위키피디아가 보통 상위에 뜨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보여주죠. 근데 이 페이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뭐 글자라든지 이미지들을 사용자가 막 옮긴다든지 수정할 수 없죠. 이 상태에서 정적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웹사이트들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도 인터랙션이 있는데 어떤 인터랙션이 있냐면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글씨들 있죠. 이게 익숙하죠. 여기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을 하겠구나 싶죠. 이런 링크 역할을 하는 게 그 웹 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르면 뭐 한양대학교를 눌러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양대학교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이런 인터랙션, 아주 간단한 인터랙션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이 굉장히 아직 보강이 안 된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 자체로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인터랙션에는 의미가 부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라고 해서 이 링크 두 개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 드래그 앤 드랍, 옮겨서 떨구는 식의 드래그하는 인터랙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본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실제 기능이 있어서 동작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데모처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오른쪽에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랙티브 웹.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인터랙티브 웹은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 같은 게 그 그래픽 안에 있어서 그걸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소리 같은 거. 보통 요새 노트북은 웹캠도 달려 있고 마이크도 달려 있어서 그런 인풋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픽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크롬 익스페리먼트. 앞으로 아마 제가 레퍼런스를 공유를 하면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크롬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롬이 그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브라우저보다 그 뭔가 미디어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신기술 같은 걸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였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브라우저들도 많이 이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 같은.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오토드로우라는 요새 좀 되게 핫한 웹앱인데 제가 저번에 그리던 게 저장이 돼 있네요. 여기 요 반짝반짝거리는 연필을 클릭해서 내가 뭔가 그리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면 여기서 그 요 프로그램이 추측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요런 거를 그리려고 했구나 라고 자동 완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더럽게 못 그린다 진짜.
제가 지금 마우스가 너무 느려서 못 맞추지? 나왔다. 그쵸? 이렇게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재밌죠. 네. 요새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를 주제로 해서 되게 재밌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웹페이지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존의 심플한 웹페이지부터 이런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까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냥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네. 웹페이지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질까? 뭐 언어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좀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프론트 엔드랑 백 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 끝, 뒤쪽 끝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가 프론트 엔드고 백 엔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백 엔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런 지금 눈에 보이는 페이지들, 요런 정보들을 올리고 요런 텍스트 있죠. 요런 텍스트가 올라가고 요런 텍스트의 색깔을 정하고 요런 텍스트가 뭐 여기다 마우스로 오버하면 요런 게 옵션 창이 펼쳐진다든지 요런 그 동적인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코딩하는 거를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 백엔드는 내가 만약에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글을 써서 뭐 이제 저장하기 했을 때 그게 이제 서버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서버랑 관련된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게 백엔드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HTML이랑 CSS에 대해서 할 건데 HTML은 요런 그 정보들 있죠. 요런 텍스트나 이미지들 요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저장을 시켜 놓는 거를 담당하고 CSS는 구체적인 디자인 있죠. 뭐 박스 크기가 요만하게 될 거고 뭐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이런 글자들은 왼쪽 정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CSS가 담당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요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역할이 점점 CSS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백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쉽게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DB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름 쓰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입력된 다음에 사이트가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 글이 붙었죠. 이거 입력 좀 해보실래요? 이게 지금 바로 리프레시가 되진 않고 누가 만약에 올린 사람 있어요 지금? 저는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서버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입력한 글들이. 그래서 요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프론트인데 내가 데이터 입력이란 걸 눌러서 이게 서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될지에 대한 거는 백엔드 언어가 그거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주소 메뉴에 보면 .php라고 돼 있죠. 이건 php라는 백엔드 언어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HTML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메모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마 맥을 쓰는 사람은 메모장은 아니고
텍스트 에디터라는 게 있나요? 맥에? 텍스트 편집기 들어가셔서 이게 윈도우에서 쓰는 것보단 좀 복잡하더라고요. 텍스트 편집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냥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뭐 환경 설정 가서 여기 올려놨어요. 방법을 형식 가서 일반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왜 일반 텍스트를 선택하냐면 이걸 순수한 코드로 입력을 받아야 돼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서 서식 같은 게 막 끼어서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HTML로 저장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있나요? 이거 일반 텍스트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그걸로 해주세요.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노트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하고 요걸 일반 텍스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영어 단어를 아무거나 적을게요. 저 헬로우라고 쓸게요. 헬로우라고 하고 저장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파일 형식에서 모든 파일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제목 뭐 헬로우 이게 요 점을 찍으면 이제 확장자를 정하는 거죠. hello.html 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맥에서도 이런 파일 형식 고르는 게 있나요? 이거 인코딩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UTF-8로 해주세요. 요거를 안 하면 한글을 만약에 그러니까 영어는 괜찮은데 한글을 적었을 때는 막 깨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데 맥에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맥에서 된 분은 좀 알려주세요. 요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한번 봐야겠다. 그 웹에서 편집기에 파일 포맷 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웹페이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제목 정하고 뭐라고 써야지. 혹시 모르겠는 사람? 지금 저장하는 거 그 앞에 건 했어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제목 쓰고 그리고 파일 포맷을 HTML로 바꾸고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주 생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생일이에요. 자, 어렵게 됐죠. 이거 누르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파일 만들어진 거, 내가 입력한 글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헬로라고 돼 있고, 요게 이제 열렸죠. 브라우저에서 열렸죠. 그쵸? 이거 지금 웹페이지 완성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서버에다 올려서 공유해 볼게요. 열려라. 자, 지금 보여지는 무시무시한 것은 그 파일을 서버에다 올릴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각자 서버를 무료로 그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해서 자기 서버를 이제 갖는 거를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일단 디자인 피버 서버에다가 이거를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접속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디자인 피버 .org 하고 hello.html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만든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헬로우라고 페이지가 떴죠? 웹사이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이것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되게 좀 복잡했죠.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일반 텍스트 편집기를 가지고도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제가 미리 깔아오려고 한 거 있죠. 브레킷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사용하면서 편리한 점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브레킷 실행을 해볼게요. 짜잔. 아마 제 거랑 지금 좀 상태가 다를 거예요. 처음 열면은 무슨 뭐 여기 무슨 HTML이라고 페이지가 하나 미리 데모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맞나요? 아닌가? 맞죠? 맞아요. 자, 우리가 작업할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자기가 그 파일을 정리를 해 놓고 싶은 데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인터랙티브 웹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있네. 있으면 인터랙션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브레킷에서 요 데모로 떠 있는 거 밑에 이렇게 뭐가 있죠. 그 마우스를 오버하면 뭐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버튼이 하나 있죠. 그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다. 똑같이 써있나요? 게딩 스타트라고? 네, 이걸 누르면 폴더 열기라는 그 선택지가 나와요. 이걸 누르고 내가 만든 디렉토리에 가서 바탕화면에 갈게요. 저는 인터랙션이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하면 짠 하고
에러가 발생.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다 아까 원래 열려 있던 게 닫히면서 난 에러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아마. 자, 요 상태에서 내가 그때 바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고 또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뭐 새로 또 뭐 프로젝트 안에 있는 뭔가 분류를 좀 하려고 하면은 폴더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더를 바로 만들 수가 있고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만들기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바로 파일명이랑 파일 확장자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 뭐 hi.html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웹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폴더 지금 들어가 보면 파일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쵸? 아까보다 좀 쉽죠? 그렇죠? 만드는 게 그냥 파일 생성해서 확인 누르면 생성이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HTML 문법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HTML 문법을 설명하기 전에 HTML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라고 되어 있죠. 어마무시한 말의 덩어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HT라는 거 있죠. HT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구글 같은데 사이트에서 그 색깔 쳐져 있는 거 마우스 오버 하면은 뜨는 거 있죠. 구글 한번 가볼게요. 구글에서 뭐 아무거나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고양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여기 색깔 글씨 있죠. 자 이게 HT예요. 하이퍼텍스트예요. 하이퍼텍스트. 그래서 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요렇게 이제 링크의 역할을 하는 텍스트가 요런 링크의 역할을 텍스트가 있는 특징을 가진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ML이 뭐냐면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마크업 랭귀지가 뭐냐면 요 마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글 쓸 때 뭐 저기 한창호 교수님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꺽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괄호를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정요만에 이렇게 막 한다든지 뭔가 이제 딱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밖에 있는 글자랑.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제가 그 소설의 한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인용 표시, 그 쌍따옴표 안에 글자가 들어있죠. 자, 요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면 보통 소설에서 이거는 뭔가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쌍따옴표로 묶어줌으로써 그 밖에 있는 쌍따옴표가 없는 텍스트들이랑도 구분이 되죠. 서로 다른 성격의 글이란 걸. 그쵸? 요거는 대화고 여기는 그냥 서술이구나 라는 거를 거기다가 여기 있는 서술임 이렇게 안 써놔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 한 칸 띄워놓고 여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중 이렇게 해놨죠. 근데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달아도 이거는 어떤 글 제목을 쓴 거구나 라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뭐 한 칸을 띈다든지 그리고 글 가장 마지막에 온다든지 이런 관습적인 사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얘네들을 다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이제 마크업이라고 해요. 이런 인형구를 만든다든지 줄을 띄어서 분리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위에 있는 요 소설을 제가 옮겼어요. 마크업 언어로. 짠. 자 그래서 여기 대화 부분은 제가 요 꺽쇠 안에 그 설명을 썼죠. 이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건 대화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서술이라고 따로 구분을 시켜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정보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달아놓는 방식의 정보 관리하는 언어를 HTML 뭐 마크업 언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HTML의 중요한 문법이에요. 예. 그냥 정보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마크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실제 HTML에서 쓰고 있는 마크업들을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손가락의 웹사이트라는 정보를 H1이라는 이름의 요 앞뒤로 뭔가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요 앞뒤로 감싸는 걸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태그는 요거 뭐 우리가 물건을 샀다든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갈 때 쓰죠. 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뭐 요 정보에 대한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H1은 어떤 제목이라든지 부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할 때 쓰는 것들을 H 태그인데 H가 1인 이유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 H1이라 그래요. 그래서 H는 1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배울 거에 이제 H1부터 6번까지 다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HTML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P 태그, 요거는 이제 어떤 문장 글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단이라든지 본문 같은 거를 다룰 때 P 안에다 넣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웹사이트 구조를 한번 요 HTML 태그들을 이용해서 한번 짜볼게요. 자, 웹사이트를 만들 건데, 자, 세 가지를 정보를 세 가지 분류의 정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제목, 메뉴, 그리고 뭐 인트로 페이지에 있는 본문, 이 세 가지 분류의 정보들을 한번 이 마크업을 통해서 나눠 볼게요. 자, 우리 에디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 빈칸에다가 이제 HTML 문법을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요 사이트 제목, 메뉴, 본문 정보들이 있어야겠죠. 자, 사이트 제목은 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랑 똑같이 써도 되고, 거북이 손가락의 홈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 제목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메뉴를 이제 몇 개 만들 건데, 요거 한글로 안 하고 영문으로 할게요. 한글로 하면 깨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이 웹사이트라는 제목의 홈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메뉴를 3개의 메뉴를 만들게요. 요 뭐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넣을 어바웃이라는 페이지랑 뭐 포트폴리오 사이트면 웍스라고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담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연락처라든지 뭐 사무실이 있으면 오시는 길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콘택트라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죠. 요 세 가지 페이지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뭐 본문 같은 걸 하나 넣을게요. 본문은 구글에서 한번 긁어가 볼게요. 저 역시 고양이로 영문으로 캣이라고 쓰면, 자, 여기 위키피디아에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영문으로. 저는 이것을 끌고 와서 본문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다 할 줄 아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도 돼요. 네. 모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정보를 넣었다면
자, 이게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요 브레킷이라는 코드 에디터의 장점이 뭐냐면 그때그때 내가 만든 웹페이지를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번개 표시 있죠. 요거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내가 지금 만든 웹사이트가 짜잔 하고 뜰 거예요. 이렇게 떴어요. 그쵸? 내가 방금 입력한 것들이 떴죠? 근데 약간 다르죠? 지금 코드랑 차이가 뭐예요? 요거는 줄바꿈이 돼 있는데 이건 줄바꿈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줄바꿈이라는 것도 줄바꿈을 한다는 표시를 넣어야 돼요. HTML에서는. 그래서 그걸 안 해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 정도는 해줘요. 얘가 요 줄바꿈이 되면 한 칸을 띄워줘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뭉쳐있는 정보들을 내가 구획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제목이랑 메뉴랑 본문 각 그 용도에 맞는 태그를 달아서 만들어 줄게요. 자,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꺽쇠를 열고 태그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제목에 대한 태그를 만들 거라서 h1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자, 제목을 적었으면 꺽쇠를 닫아줘요. 자, 코드 에디터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서 닫으면 그 뒤에 이제 저 슬러시 h1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닫는 태그거든요. 저걸 자동 완성을 해줘요. 자, 여기다가 내가 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여기가 컨텐츠를 넣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my 웹사이트라는 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짠 넣어줄게요. 자, 짠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뭐가 좀 변했죠. 짠 하고 줄바꿈도 됐고 글씨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여백도 생겼어요. 예. 요게 이제 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H1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예. 요 글씨 크기랑 뭐 여백 같은 거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뉴에 대한 정보를 넣어볼게요. 메뉴는 그 메뉴에 큰 덩어리가 있고 각 세부 메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큰 덩어리를 ul이라는 태그로 감싸줘요. ul은 unordered list의 약자인데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 말고 쓸 일이 없어서 뭐 순서가 없는 리스트 목록을 작성할 때 쓰는 거예요. 자, ul 안에다가 이제 세부 목록들 있죠. 그거를 정리할 때는 li라는 태그를 써줘요. 리스트의 약자예요. 리스트. 그렇죠? 자, 그 목록이 3개가 있죠. about, works, content. 그래서 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큰 덩어리 ul이라는 덩어리 안에 li 작은 덩어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 정보를 넣어줄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은 이제 앞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자,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짠 하고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메뉴를. 그래서 요 앞에 점이 찍혀 있다든지 그리고 뭐 앞에 요만큼 여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스타일이에요. 요 사이트 그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CSS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본문. 근데 사실 여기서 멈춰도 우리는 구분이 되죠. 왜냐면 나머지 2개를 앞에서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분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위한 구획을 따로 해줄게요. 그래서 P라고 패러그랩의 약자예요. 문단이란 뜻이고,
요 P라는 태그 안에다가 요 장문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P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없어요. 독특한 스타일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구조화를 시켰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집어넣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어요.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우리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우리 왼쪽에 우리가 만든 그 폴더 안쪽에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파일 만들기 누르시고 이제 page.html이라고 쓸게요. page.html. 자, 우리 기존에는 그냥 빈 공간에다가 h1, ul, p 이런 것들을 그냥 넣었는데 원래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양식이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써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웹사이트로 작동을 해요. 물론 이제 요새 그 브라우저들이 되게 좋아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도리 있게 구현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강의 페이지에다가 자 강의 페이지를 보시면 내려서 이제 보시면 HTML 문서의 구조라고 해놨어요. 자, 요게 이제 HTML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잘 모르겠는 것들 있죠. 뭐 요런 것들, 뭐 느낌표가 막 들어가 있고, 뭐 메타라고 해서 뭐 UTF-8 이거는 아까 한번 봤죠. 이건 언어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우리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붙여넣기 해서 쓸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해서 쓸 거라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요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자 먼저 요거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요거 그냥 복사해서 쓸 거니까 우리 page.html 안에다가 HTML 자 요거는 그냥 요 HTML이란 언어를 몇 버전을 쓸 거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수업에서 중요하진 않고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요소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요 HTML 안에 헤드랑 body라는 요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컨텐츠들 있죠. 요 컨텐츠는 요 바디에 들어갈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시각적으로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요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요 사이트 제목이 뭔지, 뭐 요 사이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게 뭐 페이스북 같은데 링크가 됐을 때 보여줄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이제 헤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언어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자 타이틀이라고 요 사이트에 제목을 넣을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이트 제목을 넣을 거예요. 뭐 웹 수업 1주차 이렇게. 그리고 바디에다가 여기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쓰고 저장한 상태에서 자 요거 미리 보기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넣었으나 지금 여기만 표시가 되죠. 그럼 요 타이틀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위에 보면 요 탭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정보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만들었던 hi.html 파일로 돌아가서 자, 얘를 복사할게요. 복사하기 좀 빠른가요, 지금? 수업이?
괜찮아요? 예. 혹시 놓치면은 천천히 해달라고 하세요. 복사해서 page.html의 body 안에다가 이거 대신에 이렇게 넣을게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게 정보가 많아지면 이게 보기 불편해지는데, 이걸 들여쓰기 하면 편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 긁어서 탭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좀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탭을 다시 누르면 거꾸로 들여쓰기가 빠져요. 들여쓰기의 반대가 뭐지? 내어쓰기인가? 자, 요렇게. 근데 방금 그냥 라이브로 갱신되는 거 봤죠? 여기다가 내가 바로 그냥 li 하나 추가해 볼게요. li 바로 라이브로 바뀌죠. 오른쪽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문서 형식을 지금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얘네를 디자인을 해볼게요. 들어간 정보를 이제 CSS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 그 언어를 요 페이지에 어디다 넣냐 그러면 그 CSS 코드는 우리가 눈에 보여줄 컨텐츠는 아니죠. 보여줄 컨텐츠를 꾸며줄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바디가 아니라 헤드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틀 밑에다가 요소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써주세요. 스타일. 그리고 닫아주면 자동 완성이 되죠. 요 안에다가 이제 CSS를 작성을 해줄 건데, 자, 요 디자인을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H1이라든가 UL이라든가 P라든가 그 요소를 선택하고 걔를 어떻게 꾸며질지 속성을 정해줘요. 그래서 뭐 속성명이 컬러, 그래서 그 글씨의 색깔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속성명 중에 컬러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속성명을 컬러라고 쓰고 그 속성 값으로 뭐 레드를 넣는다든지 블루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선택자, 요 선택자라는 게 이제 선택을 해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H1을 쓰든지 UL을 쓰든지 해서 요 선택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요.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명을 적고 그 다음에 콜론 그리고 속성 값을 쓰고 요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요.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요거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제목을 먼저 꾸며줄게요. H1이라는 애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바꿀 거라서 컬러 라고 써주고 콜론 오렌지색을 하고 싶어요. 오렌지색. 그러면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직접 색깔에 대한 이름을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색상 코드 있죠. 뭐 샵 FFF 이렇게 그렇게 색상 코드를 써줄 수가 있고 아니면 RGB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색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할 거다. 바로 바뀌었죠, 색깔이. 그리고 끝내줬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거의 가장 쉽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언어가.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수정을 해볼까요? 요거를 일단 줄바꿈을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뭐를 해줄까? 요거 일단 여백 같은 거 빼줄게요. 마진은 이제 바깥쪽 여백을 얘기해요. 마진 0. 그리고 안쪽 여백도 있어요. 패딩 0. 안 빠진다. 요 다 빠진 건가 봐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 그 테두리 한번 만들어 줄게요. 테두리. 그래서 테두리를 넣는 속성은 보더라고 써요. 보더하고 테두리가 뭐 점선일지 실선일지 그런 거 정해야죠. 솔리드라고 쓰면 실선이 돼요. 그리고 이 두께는 1픽셀짜리고 색깔은 오렌지다. 이렇게 하고 닫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죠. 안쪽에 여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위에 패딩을 0으로 했던 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안쪽 여백이 20픽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해줄게요. 메뉴랑 본문. 자 UL 요 그 메뉴 덩어리 있죠. UL을 선택을 하고 요것도 컬러 요거는 이제 배경 색깔 넣어줄게요. 배경 색깔은 백그라운드 대쉬 컬러라고 써요. 그리고 오렌지 이러면 이제 그 덩어리가 꽉 채워졌죠. 자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할게요. 컬러는 화이트라고 쓸 수도 있고 샵 FFF 이렇게 쓰면 이것도 흰색이죠. 그리고 요 점배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점에 대한 건 이제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걸 수정하면 되거든요.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해주면 없어지죠. 그리고 왼쪽에 여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백도 없애버려. 그래서 패딩 0 이렇게 하면 딱 붙죠. 근데 약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위에랑 맞춰서 20픽셀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자 그리고 각 세부 메뉴들끼리 또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UL이랑 큰 덩어리 안쪽에 작은 덩어리들이 있었죠. LI라는 애를 수정하면 되겠죠. LI의 배경 테두리를 만들어 줄게요. 보더 솔리드 실선 1픽셀 샵 FFFFF 그리고 애들 각각 애들 밑에 여백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각 LI의 아래쪽에 여백을 넣어줄게요.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대쉬 바텀이라고 하면은 아래쪽 여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픽셀 10픽셀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죠. 안쪽 여백도 넣어버려. 패딩 5픽셀 마진이 바깥쪽 여백이고 패딩이 안쪽 여백이에요. 자 우리 메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본문도 이제 꾸며줄게요. 본문은 P 태그였죠. P 얘는 그냥 색깔만 바꿀게요. 컬러 오렌지
근데 이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폰트 대시 사이즈라고 해서 뭐 픽셀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포인트 단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10픽셀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12픽셀로 할게요. 그리고 행간도 조정할 수 있어요. 행간은 라인 헤이트, 라인 대시 헤이트. 그래서 요거는 글자 크기의 2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24픽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요렇게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정적인 상태에서의 디자인까지 했고,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터랙션을 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근데 오늘 넣을 인터랙션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뭔가 변화가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메뉴 있죠? 메뉴 부분 각각 그 세부 메뉴들의 마우스로 올리면 저 색깔이 그 흰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고 안쪽에 있는 글씨가 오렌지로 돼서 반전이 이렇게 되게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강의 페이지에 또 올려놨는데, 자, 가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가상 클래스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의 디자인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요소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상태일 때의 디자인, 그리고 마우스가 눌렸을 때의 디자인, 이런 걸 따로따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걸 이제 가상 클래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 여기서, 자, 얘네 메뉴는 LI로 돼 있죠. 요거가 각각 하나씩 덩어리죠. 그쵸? 그래서 요 LI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변화를 줄게요. 자, LI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콜론 찍고 마우스를 올린다는 걸 이제 호버라고 불러요. 호버. 이 상태에서 이제 중괄호를 써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배경 색깔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FF.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바뀌죠. 이제 그리고 글씨 색깔은 오렌지로 바뀌어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눌렀을 때, 지금 눌렀을 땐 변화가 없죠. 그냥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랑 동일하죠. 눌렀을 때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는 LI 위에다가 내가 액티브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색깔을 녹색이 되게 할까요? 녹색이 되게, 배경 색깔이 녹색이 되게,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너무 안 이쁘다. 그리고 요 색깔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예. 그리고 글씨 색깔은 화이트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좋은 게 자동 완성 되거든요. 색깔도. 그래서 고를 수가 있어요.
약간 빨간 핑크. 마음에 안 들어. 뭘로 할까? 초콜릿? 이게 좀 낫다 그래도. 이렇게 이거 다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되고 있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있는데, 내가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약간 2% 모자라죠. 그러니까 대상은 바뀌었는데 커서가 안 바뀌어서 좀 확실한 그런 이제 버튼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커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li 부분 있죠. 여기 안에다가 커서에 대한 속성을 넣으면은 요 li에 마우스가 닿았을 때의 커서 모양이 바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 CURSOR 이라고 써주고 포인터 라고 써주면 손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짠짠짠짠 이렇게. 근데 요 포인터는 호버에다 넣어줘도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액티브에다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거 지우고 액티브에다 넣으면은 올렸을 땐 변화하지 않다가 누르면 뭐야? 누르고 나면 바뀌죠. 왜 그러지? 원래 누른 상태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 호버의 느낌을 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호버에다 넣든지 아니면 원래 스타일에다 넣든지 이렇게. 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작동이 안 되죠. 눌러도 뭐 별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누르면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위에 것들은 놔두고, 자,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 아이고 작성하는 거 밑에 우리 HTML 부분 바디 안쪽을 볼게요. 바디 안쪽에. 자, P 다음에 태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제가 오늘 태그라는 말이랑 요소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쓰는데 두 개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볼게요. A. 그리고 자동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죠. A 태그는 이제 앵커라는 뜻이, 앵커의 약자예요. 앵커는 우리 배가 있을 때 그 배가 정박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닷이라고 부르죠. 그 닷을 앵커라고 불러요. 닷을 영어로 앵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걸쳐져 놓는 거죠. 연결시켜서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딘가로 이제 링크가 될 거예요. 클릭하면 링크 됩니다 라고 컨텐츠를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은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왜 작동이 안 되냐면 주소를 안 넣어줬거든. 자, HTML에 대한 문법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자, 요 A 태그는 있는데 어딘가에다가 이제 어느 사이트로 갈지에 대한 정보를 따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거기 표시될 텍스트인데 그거 말고 이제 어디다 숨겨놔야겠죠. 주소를 어디다 숨겨놓냐면 요 앞에 여는 태그 있죠. 여기 이름 다음에서 이름 뒤에 한 칸을 띄고 href라고 써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속성을 적는 거예요. CSS도 속성이란 게 있었죠. 이건 HTML에서의 속성인데 요 태그랑 관련된 어떤 정보를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href는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라는 뜻이고 내가 링크 시킬 주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명을 적고 나서 이퀄 표시하고 쌍따옴표 해주면, 자, 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요게 이제 HTML에서 속성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한 칸 띄고 속성명 적고 이퀄 표시하고 쌍따옴표를 하는데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속성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사이트, 뭐 우리 학과 사이트를 해볼까요? kucd.net.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링크가 걸립니다. 자, 우리 원래 어디 갔어? 자, 요 페이지에서 지금 요거 뭔가 스타일 좀 바뀐 거 보여요? 밑줄이 쳐지고 막, 예. 예, 밑줄이 쳐졌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이미 한번 들어간 사이트란 뜻이에요. 자, 이거 누르면 바로 링크로 이동하죠. 이렇게 기능을 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미리 보기 닫혀버렸죠. 링크로 넘어가서 이거 다시 열고. 자, 근데 내가 링크를 눌렀을 때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로 새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열지에 대해서 뒤에 또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새로 적어주는데, 타겟이라고 속성명을 적어주고, 이것도 똑같이 한 칸을 띄워줘요. 그리고 이퀄 쌍따옴표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지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4가지가 뜨죠. 자동 완성으로. 그 중에서 언더바 블랭크라는 걸 쓰면 새 창을 열 수가 있어요. 언더바 블랭크, 이거 그냥 자동 완성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누르면 페이지가 새로 열리죠. 우리 원래 페이지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래 아까 처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가 있죠. 자, 그냥 내가 보고 있던 페이지에서 바로 바뀌는 거, 그거가 이제 언더바 셀프예요. 예. 근데 이건 기본값이라서 따로 지정을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셀프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새 창으로 만들 때만 블랭크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A 태그 같은 경우는 링크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커서를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꿔줘요. 자, 요거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배운 걸로.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A 태그에다가 자, 글씨 색깔 컬러 화이트 가려져 버리죠. 그리고 배경을 대신에 오렌지로 다시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라고 써주고, 저 그 링크 때문에 달리는 저 밑줄 쳐지는 거 없애버릴게요. 저 밑줄에 대한 건 텍스트 대쉬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데코레이션 다른 값들도 있어요. 뭐 라인 스로우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오고, 내가 타이포그래피랑 관련된 속성이죠 이게. 오버라인 하면 위쪽에 줄이 생기고, 전 논으로 할게요. 논으로 하고, 저거 패딩을 좀 넣을게요. 패딩 안쪽 여백 5픽셀.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게, 자, A를 마우스를 올렸을 때 A가 호버인 상태일 때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초콜릿 색깔로
CHO 초콜릿.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클릭 눌렀을 때 액티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해주면 클릭하면 까만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정보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돼 있고 거기다 기능까지 있는 링크 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기본적인 웹사이트는 사실 이것만 갖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사이트 중에 heyjude.kr이라는 그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분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 요것도 이제 호버 이용해서 이건 타이포 위주로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올리면 이제 변하죠. 요게 호버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상 클래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뀌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뭐 오른쪽에다가 올리면 이미지가 나오는 것도 호버 됐을 때 보여줘라 라고 해서 보이는 거고, CSS만 갖고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웹사이트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고, 오늘 일단 배울 거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막 어렵지 않죠, 그렇게. 대신에 요런 것들을 제가 오늘 다 알려줬죠. 요거를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CSS 속성들을 다 사용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래픽을 만드는 걸 배울 거라서 자, 다음 수업 예고를 할게요. 다음 수업은 캔버스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화폭에다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건데 그거를 담당하는 요소가 이제 캔버스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강의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우스 따라오는 뭔가 있죠. 이렇게 그래픽이 인터랙션이 있죠. 짠. 요거가 지금 캔버스 요소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뭐 사파리 쓴 사람은 아마 인스펙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니면 뭐 개발자 도구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개발자 도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요소 검사라든지 그런 걸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뭐 이상한 게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H라는 우리 오늘 H 사용해봤죠. 밑에 보면 캔버스라고 요소가 들어가 있죠. 요게 지금 그래픽을 담당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캔버스 요소 위에다가 H1을 이렇게 탁 올려놓은 거예요. 제목에 관련된 태그를. 요거가 배경이고 요거가 그게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픽 만드는 거를. 그래서 맨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캔버스 요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는 HTML5 요소이다. 그리고 P5JS라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프로세싱 해본 사람은 아마 이게 좀 익숙할 거예요. 몇 개 용어만 좀 다르고. 요런 식의 코드가 지금 밑에처럼 구현이 되는 거죠. 누르면 이거 지금 느려진 사람이 있을걸요. 페이지 계속 열어놨던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새로 고침 해주세요. 페이지를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클릭하면 색깔이 변하고,
이런 거를 할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예.
시간에 많이 녹여서 빨리 된 다음에 탁 끊어버리는 게 이 약의 살로